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LNF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LNF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좀 전달을 해드릴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오늘 내용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유지를 하자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오늘 무난하게 2차전지 섹터의 이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LNF 같은 경우도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 해서 4.9%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난하게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양극재 기업별 이 수주공시 현황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이랑 올해 이제 대규모 수주공시가 나왔던 부분만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해요. 그래서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PM, LG화학, 뭐 에코프로 이렇게 LNF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기업 정도만 비교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가 5월 달에 이번 달이죠. 아, 다음 달이죠. 다음 달 5월 달에 우리 그 박순혁 작가님이랑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LNF 주주님들은 박순현 작가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쵸? 이제 8대 종목으로 종목이 나눠지면서 양극재 기업 중에 LNF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LNF 주주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기회가 좀 돼서 촬영을 좀 진행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일자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 일자가 정해지면은 그거는 따로 또 공지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 데이업에서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우리 LNF 주주분들께서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저도 이제 생각을 해둔 게 있는데, 우리 실제 주주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좀 궁금하실지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질문을 취합을 해서 정리를 좀 해서 박수현 작가님과 이제 라이브를 진행을 할 때, 촬영을 진행을 할 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제가 직접 이제 물어봐서 어떤 의견이냐, 그리고 이제 8대 종목에서 뭐 LNF를 포함시킬 의향이 있냐, 이제 테슬라 때문에 LNF를 좀 좋지 않게 봤는데 LNF는 현재 테슬라 꼬리표를 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Q&A 때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란에 미리 좀 남겨주세요. 아마 한 2주 정도 시간이 남을 것 같은데 제가 2주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촬영 진행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사용을 할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꼭 LNF가 아니더라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 체크해서 촬영을 진행을 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메인은 아마 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뭐 금방 끝나는 거니까 네, 간단하게 오늘도 말씀을 드리고 수급적인 부분들, 차트적 위치 오늘도 업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본격적으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먼저 볼까요? 아니면은 뭐 수주 공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수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차피 뭐 자료들이 따로 뭐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그냥 글로 쓰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 보시면은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쓰리바닥을 현재 형성을 하고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서 이 부분을 이탈을 하는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지를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저항대 부분들, 이런 장기평 구간들을 좀 돌파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결국에는 현재는 역별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이평선이 다시금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서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세 분출이 나올 때마다
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시점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이뤄지면서 다시금 좀 이평선의 이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격도의 스프레드가 너무 커지지 않고 좁혀지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주는지, 거래대금이 터져주는지, 이전 물량들은 좀 소화를 하는지, 그리고 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옵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해보고, 사실 뭐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있을 겁니다. LNF의 이 실적 발표는 좋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진 않아요, 사실. 하지만 시장에서 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런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된다라던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LNF도 이 조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분기부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부터는 정말 본격적인 주가 변동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추가적인 수주 공시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했을 때 LNF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은 하반기에 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방산업 관련해서도 뭐 부진하네 뭐니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번 메이데이에서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메이데이 오늘 아마 올라갈 텐데, 오늘 아니면은 내일 아마 올라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메이데이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정받는 이유와, 그리고 하반기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전방산업의 전망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양극재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양극재를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작성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양극재 이렇게 적어서, 잠시만요. 이렇게 키면, 잠시만요. 해서 여기서 작성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제가 또 글로 쓰면은 잘 안 보이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작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그쵸?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포스코 퓨처엠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포스코 퓨처엠. 자, 포스코 퓨처엠은 올해는 대규모 수주 공시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이 지난해에 엄청난 이 수주 잔고를 보였죠. 일단은 말씀을 드려보면은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세 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납품을 진행을 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규모 수주 공시가 30조 원. 아, 정말 엄청난 수주 공시죠. 그리고 삼성 SDI에 40조 원. 정말 대규모 수주 공시라는 게, 이런 게 이제 대규모 수주 공시죠. LNF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성장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삼성 SDI.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건데, GM이죠. GM인데 이제 얼티엄셀 향으로 해서 13조 원. 이렇게 해서 이제 83조 원 규모의 대규모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이게 지지난 해죠. 22년도에 이 얼티엄셀이랑 이제 수주 공시를 맺은 20조 원을 감안해보면은 거의 한 1년 6개월 내로 한 100조 원이 넘게 이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수주 공시를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BM은 여러분들 어디에 했나요? 이제 삼성 SDI에 했죠. 삼성 SDI와
대규모 수주 공시를 맺었습니다. 43조 원 규모적. 좀 반올림하면 아마 44조 원일 겁니다. 그래서 44조 원으로 진행을 할게요. 44조 원의 이 수주 공시를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4년도에 이제 수주 공시가 있었는데, LG화학도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GM과 있습니다. GM과 25조 원의 양극재 공급 수주 공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LNF, 우리 마지막에 LNF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지난해는 테슬라 이슈가 있었는데, 뭐 테슬라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고, 그리고 그게 24년도부터 여러분들 그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공급을 24년부터 25년 12월 말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2년간 아마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연간 매출로 했을 때는 한 2조 원 정도 매출로 편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진행이 된 걸 말씀을 드려보면은 엔사, 이거 유럽향이죠. 유럽향 엔사가 이제 9조 원, 그리고 SK온이랑 13조 원의 수주 공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현재까지 22조 원의 수주 공시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F가 올해 이제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주 공시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양극재 기업들보다도 이제 매출이라던가 수주 공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데, 밸류 측면을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현재 이제 반영되어 있는, 적용이 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LNF가 동일 업종에서 저평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이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LNF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양극재 탑픽으로 LNF로 계속해서 뽑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원래 보통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호재성으로 막 엄청 다가오진 않거든요. 특히 2차전지 종목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밸류 측정으로 봤을 때 LNF 자체가 저평가인 건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이 LNF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주식에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예상했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만큼 수주 공시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때를 대비를 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대응이라는 걸 해야죠. 대응이라는 걸 하고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뭐 예측은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추측을 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좀 지켜보면서 자리를 굳이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수주 공시나 이런 매출 회복세라던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계속적인 이 역성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다른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제가 좀 꾸준히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저와 함께 LNF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LNF는 추가적으로 또 얘기가 나오면은, 이슈가 있으면은 그 부분도 함께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었던, 제가 다음 달에 박순혁 작가님과 이제 촬영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댓글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